못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공부 못하고 싶은 사람 없죠? 다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뇌 프로세스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시스템은 한마디로 오감을 통해서 들어간 내용이 뇌를 통해 가지고 거치고, 뇌가 판단을 한 다음에 그 판단한 결과를 다시 외부 기관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저 프로세스죠. 그렇죠? 뭐 가령 밥을 먹고 싶다. 그럼 들어가 가지고 밥을 찾아라 그러잖아요. 그럼 밥을 갖다 이렇게 가서 찾고 어디 있는지 보면은 가서 그 밥을 갖다 놓고 그걸 갖다 먹고, 그렇죠? 그 일련의 프로세스들이 인풋이 있고 출력이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서 인풋, 아웃풋, 입력 출력을 관장하는 부분은 뇌죠. 그렇죠? 그 뇌가 그런 자꾸만 여러 그 연결 고리들을 통해 가지고 프로세스를 통해서 뇌가 그러한 반복적인 경험들을 계속 축적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뭐 축적만 하는 게 아니라 축적한 다음에 그걸 갖다 뭐 가지고 여러 가지로 다른 방법으로 자유분방하게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들어갔다가 바깥으로 나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보면은 지금도 수업 열심히 듣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딴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 오늘 저녁 때 저녁을 뭘 먹을까? 오늘 저녁에 미팅을, 오늘 여자친구를 불러서 놀까? 전화를 걸까? 잠은 일찍 잘까? 뭐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중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왜 집중을 못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집중을 하거나 우리가 어떻게든 인벌브를 시킨다고 그러죠. 이 참여를 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우리를 이 뇌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야지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암송, 이렇게 중얼중얼중얼 따라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말하면서 자꾸 오늘 외울 때 여러분 열심히 외우려고 그러면은 this is a pen, this is a pen, this is a pen 그렇게 하면서 외우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러고 앉아가지고 this is a pen 그 머릿속으로 생각한다고 그게 늦나요? 아니죠. 여러분들 영어를 갖다가 지금 몇 년을 배웠어요? 영어 거의 한 10년 넘게 배웠잖아요. 그리고 영어 그래도 미국 사람들 만나면 영어 잘해요? 잘 못하잖아. 그게 왜 그러냐? 이 사실 실질적으로 여기서 인게이지먼트 이렇게 참여하고 막 뇌가 활성화돼 가지고 하는 그런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강제적으로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어떤 수업은 들어보면 사람들이 자 따라하세요. This is a pen. 그럼 학생들이 전부 다 This is a pen. 그리고 따라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암송하고 따라 말해보고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노트하는 거. 노트하는 건 뭐죠? 노트가 간단한 것 같지만은 저 사람이 말하는 걸 내가 듣고 머릿속으로 들어가야지 그걸 갖다 정리를 해가지고 손으로 출력으로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바퀴가 이렇게 도는 거예요. 한 바퀴 계속 도니까 뇌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계속 이 흐름에 관여를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뭐 사실 몇 번 하다가 말긴 했지만 이게 중요한 주제라든지 뭐 외워야 할 단어들이 있으면은 교수가 얘기하는 걸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서 말해보고 또 제가 중얼중얼 거리면서 집중해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메모해보고, 메모할 때도 일반 메모보다 마인드맵으로 한번 해보면은 그게 더 암기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가 그런 태도를 키우는 게 매우 중요해요. 수업 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듣고 있는지 한번 해보세요. 똑같은 시간으로 50분을 앉아 있는데 50분 동안 앉아가지고 지겨워, 뭐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그리고 잠이나 잘까, 졸기나 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하고, 그 수업 시간에 들어가가지고 오늘은 내가 뭐 새로운 걸 한번 배워보자. 이걸 여기 이 배운 건 이 범위까지는 내가 끝을 보겠다. 이거 재밌다. 그리고 교수가 얘기하는 걸 하나하나 다 따라 들어가면서 그걸 머릿속으로 자기가 취사선별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러면서 듣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방법이 뜨지만 시간이 가게 되면은 나중에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집중해서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메모 꼭 하세요. 그래서 마인드맵 중간중간에 마인드맵을 손으로 직접 그려보라는 얘기를 항상 제가 강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기억 곡선.
천재 뭐 포토그래픽 메모리를 가진 사람은 전 인구의 뭐 0.1%도 안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듣는 걸 다 기억을 한대요. 전화번호부도 1페이지서부터 끝페이지까지 쫙 넘겨보고 다 기억을 한대요. 그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신경쇠약 걸리고 잊어버리고 싶어도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서 고민한다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 게 뭐 나중에 치매가 오면은 그것도 힘들지만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게 인간에게는 이제 특권 같은 거죠. 전쟁에 가가지고 나쁜 기억 같은 거 그런 걸 잘 안 잊어버리잖아요. PSTD라고 그러나요? 외상후 장애 그런 것들도 기억에 한번 충격적으로 각인된 내용들이 잘 없어지지가 않은 거죠. 그럼 그것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지는 게 있잖아요. 아무튼 기억이 여러 그러한 면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때는 그런 기억을 많이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겠어요? 네, 오래 기억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빙하우스라고 그러는 분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주면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그게 자꾸만 이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예, 줄어들어가지고 기억이 남아있지가 않는다는 거죠. 근데 10분 있다가 다시 동일한 주제를 얘기하고 하루 있다가 다시 얘기하고 일주일 있다가 다시 얘기하고 그때 다시 얘기할 때는 강의가 뭐 처음에 1시간 강의였으면 1시간 강의를 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반복할 때는 한 10분 노트 적은 거 이렇게 쭉 한번 리뷰 한번 해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뭐 인천에서 오는 사람들, 경기도에서 오는 사람들, 뭐 대전에서 통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공부 열심히 하고 재밌어 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차 안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배운 내용. 그쵸? 그러니까 오늘 배운 내용을 자기가 이렇게 기억을 한번 되짚어 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학습 효과가 이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반복 학습을 해서 동일한 주제를 여러 번 하면 할수록 장기 기억, 여기 이제 녹색 선이 장기 기억이잖아요. 장기 기억으로 가는 것이 많다는 얘기죠. 여러분 장기 기억으로 기억을 보내는 게 매우 중요해요. 왜냐면은 나중에는 그게 전문가들은 뭐예요? 장기 기억에 남아있는 거 같고 전문가니 아니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한 명 질문해 볼까? 타고난 노트는 정의가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이 탁 대답할 수 있어요? 예. 장기 기억으로 안 가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 그죠? 이제 그러면은 전문가라고 나는 과연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봐야지 돼요. 그래서 뭐 특별히 기억력이 뭐 병적으로 나쁘거나 좋거나 아닌 경우에는 사람들은 이제 건성으로 들으면 잊어버리고,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인게이지란 말은 직접 자기가 그냥 꽉 거기에 붙어가지고 결속해가지고 참여해서, 그쵸? 참여해서 그 과정 중에 같이 동참하지 않으면은 배우기가 참 힘든 거죠. 학습이. 공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자기가 직접 해본 건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뭐 학습을 할 때 제일 좋은 건 자기가 직접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이는 게 이제 그거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공부할 때 사람들이 보면은 가장 나쁜 게 렉처, 강의에 앉아서 그냥 듣는 거. 팔짱 끼고. 그러면은 100번 들으면은 100개 들으면 그 중에 95개는 잊어버린대요. 그리고 이제 뭐 읽는다. 책을 읽는다. 그러면은 10에 9개는 잊어버린대요. 오래 시간이 지나면은. 그렇죠? 그 다음에 어, 소리와 시각과 소리로 같이 들으면은 예, 뭐 비디오 콘서트 같은 데 가가지고 얘기 듣고 개그 콘서트 그런 거 들으면 한 20% 기억하고요. 그죠? 특정 주제를 데몬스트레이션 이렇게 데모해 주는 거죠. 이렇게 쭉 시연을 보면서 이렇게 돼 하고 직접 보여주면은 뭐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직접 뭐 말로만 설명하지 않고 직접 있는 걸 보여주면 30% 정도 그 날리지 리텐션이라고 무슨 기억을 한다는 얘기죠. 그거를 디스커션 그룹은 50%는 뭐냐면 특정 주제를 배우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대화. 그렇죠? 그럼 그 주제에 대해서 이 얘기 저 얘기 대화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관심도 생기고 인게이지먼트가 되는 거죠. 인게이징이 되면서 예,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지식을 더 많이
그 스토이크하게 리테인이라는 것이 이제 성취, 암기 뭐 그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75%는 doing, 막 반복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 문제 풀고 뭐 문제를 갖고 해결해보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럼 75%. 90%는 뭐냐면 티칭 와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 보는 거예요. 이 주제를 내가 들을 때 하고 풀어볼 때 하고 푸른 걸 갖다 다른 사람한테 가르칠 때 하고 다 차이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뭐 얘기할 때나 뭘 새로운 걸 배울 때는 자기가 그거를 그 개념을 받아들여서 내가 이걸 완전히 이해했구나 하고 얘기를 하려면은 다른 사람한테 내가 설명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설명을 한번 해본다고 가정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실력이 늘어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학습법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육학 같은 거 배우면은 여러분들 이미 뭐 배운 적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식이라는 건 지금 주로 뭐 암기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지식의 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단계. 어떤 단계가 있느냐면은 우리가 지금 리멤버가 암기해야 한다는 얘기죠. 지식은 뭐,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이거 하고 이거 하면 이렇게 돼. 뭐 그런 파편적인 지식들을 갖다가 그냥 암기하는 수준에 있는 것이 가장 낮은 레벨이라고 그래요. 리멤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understand. 이해하는 거죠. 그렇죠? 아, 1 더하기 1은 2구나. 그럼 1 더하기 3을 하면 4가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완전히 주제를 그냥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면서 외우는 거. 이해하게 되는 수준. 이 understand의 수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pply는 이걸 가지고 여기다 써먹을 수 있는 수준. 그렇죠? 1 더하기 1은 2야. 그러면 가가지고, 아, 이거 두 개 4,000엔 주세요. 그쵸? 그 써먹을 수 있는 거죠. 이제 analyze라는 것은 이제 분석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야, 우리가 이게 수를 갖다가 이렇게 써서 수를 이렇게 뭐 1 더하기 덧셈을 이렇게 쓰는데, 이 덧셈이라는 것이 가장 뭐 정확하게 우리가 현상적으로 정확하게 이걸 해석을 해서 올바로 쓰고 있는 건지. 그쵸?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좀 더 높은 단계에 있어서 어떤 지식 대상을 갖다가 이제 분석하는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 이건 모든 주제마다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evaluate. 가장 최근에 이제 evaluate.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그런 어떤 그 주제하고 관련된 분야의 프로세스 또는 주제의 대상을 가지고 evaluate,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아, 이건 잘 된 거야? 안 된 거야? 아, 이건 이런 수준이야. 아, 이것은 이래 저래 하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이제 지식 가장 높은 단계죠. 예전에 여기까지였는데 최근에는 create가 뭐죠? 예, 창조, 그렇죠? 창의력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지식을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거. 그것이 요즘 세상이 원하는 새 시대의 교육 인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기본적인 암기 단계에서부터 지식이 뭐 이렇게 쭉 발전돼서 저런 어떤 수준 레벨까지 가야 된다 하는 게 나오고요. 요즘 또 새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 인재 상으로 가서 보게 되면은 요즘 나오는 얘기가 이제 주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포시라는 말 들어봤어요? 포시. 포시 예전에 내가 얘기했었는데, 오케이. 내가 한번 물어봐야겠다. 내 수업 들은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크리에이티비티. 오케이. 야, 근데 읽는 것도 잘 못해. 읽는 것도 못하면 안 되지. 그리고 콜라보레이션하고 콜레이션,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뭐 어제 오늘 나온 얘기도 아니고 최근에 뭐 4차 산업혁명, 새시대 인재상 그러면서 항상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수업 듣는 사람들은 지난 학기에도 항상 수업 시작할 때마다 내 이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앞으로는 무슨 대상을 보면은 대상을 보고 창의적으로 대상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비판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그런 과정을 전부 다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저 네 가지가 이제 중요하대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위네르바 스쿨이라고 그러는 그 학교 얘기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학교에서는 이 포시에 입각한 교육을 한다라고 그런대요. 그러면 사실 어떤 사람이 제일 그런
그 새시대가 말하는 인재상일까? 정주영 회장, 여러분 대우의 정주영 회장님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교육이라는 것이 꼭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얘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주영 회장님 이제 돌아가신 지 꽤 됐죠. 대우를 갖다가 무일푼에서 대우를 일궈내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토목하는 거죠. 건설업 그런 거를 로 컸는데 서산만의 간척지를 갖다가 되게 크게 만들어요. 간척지가 뭔지 알죠? 이렇게 바다에 물을 빼고 넓은 그 바다를 갖다가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할 때, 간척 사업을 할 때, 이제 땅에 이제 물이 빠질 때 이게 다 흙을 막아 놓았는데, 이제 이 부분에 물이 빠지니까 이 물살이 세서 이 부분을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이 쫙 빠졌을 때 이걸 쫙 막아야 되는데, 이 많은 양들의 물이 잠겨져 있다가 빠지니까 덤프 트럭 여기 보이죠? 이걸 가져다가 아무리 메꿔도 이걸 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그걸 보고 나서 우리가 폐유조선 하나 고철로 쓰려고 사다 놓은 게 있는데 그걸 갖다가 그걸로 막아보고 해보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공했어요. 그래서 돈을 갖다가 270억인가를 절약했대요. 270억. 대단하죠. 이분은 대학교 나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대학교 나오신 분이 아니라 23만 톤급 해서 여기 뭐 200 몇만 원 억이라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장에 뭐가 하여튼 200억 이상을 세이브를 했대요. 그 전형이죠. 이분 보면은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창의력이 막 튀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독서와 CEO. 여기서 그래서 독서가 되게 중요해요. 독서를 많이 하다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라든지 사건, 상황, 프로세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겪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 다 들어가 가지고 그거 갖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걸로 켜져요. 그래서 인문학이 그냥 달래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실질적으로 많이 쌓이면은 또 하나의 경험이 되고 그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세 분 유명한 분들은 전부 다 책을 읽는 분들이에요. 책을 잘 읽는 거. 그래서 책을 읽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 포시를 할 수 있는 거하고도 다 연결이 또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저랑 같이 수업을 할 때는 지금까지 배웠던 거 그래서 할 때는 내가 노트를 왜 하나 마인드맵을 왜 작성을 하나 내 친구들하고 왜 협업을 해서 팀 활동을 해야 되나 같이 협업을 하고 내가 왜 발표를 해야 되나 어? 막 내가 뭘 자꾸만 생각하라고 그러는데 뭘 생각을 하고 자꾸만 그러나 그렇게 불만을 갖지 말고 아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근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시를 한 거니까 그런 내용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학습을 따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학습법에까지 얘기를 했고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노트 같은 거, 그 다음에 수업할 때 집중해서 뭐 따라서 말해보고, 뭐 노트를 꼭 하고,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협업을 뭐 열심히 해보고 그런 것들을 한번 해봐라. 그런 것들을 계속 강조해요. 지난 학기에 수업을 듣는데 어떤 특정 조의 그 조원들이 전부 다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떨어지는 사람들 3명을 갖다가 조를 해놨더니 프로젝트 결과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뭐 열심히 하고 잘하는 친구들인데 협업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협업을 하면은 능력이 조금씩 떨어진 사람들끼리 모이더라도 협업이 잘 되면은 거기서 엄청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